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 바로 노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젊으니까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하지. 그런데 막상 그 나중이 오면 또 다른 나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월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정말로 준비가 필요한 순간엔 늦었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이제 83세를 넘었지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수명은 평균 60세 정도라고 해요. 즉, 약 20년은 병원에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꽤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20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10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귀는 열고 입은 닫기. 살아온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 자산이 오히려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자세가 바로 경청입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과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마음도 훨씬 젊어지고요. 반면에 말은 조금 아껴도 좋습니다. 우리 때는 마리아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도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라고 말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공감도 얻을 수 있죠. 또 하나, 자랑은 되도록 삼가는 게 좋습니다. 자식 자랑, 건강 자랑, 돈 자랑은 의도와 달리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각자의 삶은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건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잘 듣는 힘입니다. 경청은 관계를 맺는 첫 걸음이고 마음을 나누는 가장 진실한 태도이기도 하니까요. 둘째, 건강은 가장 큰 자산.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돈이나 명예, 좋은 환경도 결국은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져도 몸이 아프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마음까지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있을 때는 몰라도 잃고 나면 절실한 삶의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떠올리면 힘들고 거창한 걸 먼저 생각하세요. 하지만 꼭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격한 유산소 운동보다 내 몸에 맞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집 주변을 가볍게 10분 산책하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점점 익숙해지면 10분이 20분, 30분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조금씩입니다. 그리고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다 보면 체중이 늘고 속도 편치 않게 되죠. 음식을 먹을 땐 양보다 질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줄이도록 해보세요. 하루 물 섭취도 신경 쓰면 좋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면 몸도 함께 처집니다. 반대로 나는 나를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행동도 달라지고 하루가 활기차집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건강한 노후의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셋째,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자녀는 자라 독립하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정작 가장 가까운 이에게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땐 아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바빴고 중년엔 각자 스트레스에 지쳐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일조차 어색해진 부부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사람도 바로 배우자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거창한 변화나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눈을 맞추고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부부 한 쌍은 60대 중반에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관계가 멀어졌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었답니다. 모든 부부가 늘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도 있고 오랜 세월 쌓인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사랑받는 느낌보다는 함께 버티고 지켜온 시간이 주는 믿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의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사소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깊고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넷째, 평생 배우는 자세. 우리는 흔히 배움은 젊은 시절 학교에서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배움은 삶 속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배워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뇌는 활발해지고 삶에 새로운 활기가 더해집니다. 공부란 꼭 책상 앞에 앉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저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 요리법을 새로 익히는 것, 혹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을 시작해보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심지어 손자, 손녀에게 앱 사용법을 배우는 일도 그 자체로 소통이자 학습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중반의 할머니는 손주에게 유튜브 사용법을 배워 직접 채널을 만들고 운영하고 계세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영상 편집을 배우고 댓글을 읽으며 소통하면서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우울감도 줄어들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커졌다고 해요. 배움은 뇌를 자극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듭니다. 도전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그걸 하나씩 해내면서 스스로에게 감탄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혹시 지금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나 배운 것이 내일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5째, 나눔과 봉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건 마음과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누군가에게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복지관에서 반찬을 나눠주는 일, 혹은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에게 전화 한 통 걸어 안부를 묻는 것도 훌륭한 봉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편지를 써서 위로를 전하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전화 상담 봉사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눈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능이나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놀라운 건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이 결국 내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적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웃음도 생기고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죠. 크고 멋진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내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6째, 인간관계 다시 보기.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수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넓게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진심이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는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용기 있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자녀가 어릴 땐 부모가 모든 걸 정해주고 이끌어야 했지만 이제는 자녀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어른입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는 간섭보다는 지지자, 조언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보다는 그동안 참 잘했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할게 같은 한마디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편한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그렇게 쌓이는 작은 정성과 신뢰가 오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인간관계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갈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째, 재정관리. 나이가 들수록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젊을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반대로 지출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병원비, 약가, 각종 건강관리 비용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지출 계획입니다. 우선 생활비를 얼마나 쓰는지, 매달 꼭 나가는 고정 비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의료비, 여가비, 경조사비 등 예상되는 추가 비용들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처럼 예측할 수 없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저축과 함께 중요한 것이 수입의 지속성입니다. 은퇴를 했다고 해서 꼭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소소한 재능을 활용한 부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손재주를 살린 공예품 만들기, 혹은 지역사회에서 강사나 멘토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지 수입만이 아니라 삶의 보람과 자존감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점검하고 수입원을 고민하며 필요한 저축을 시작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재정이 안정되어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조절하고 있다는 자율감이 노후를 더 여유롭고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8째, 여가의 질 높이기.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무료함이나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 낯선 풍경을 마주하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만들며 손으로 집중하는 시간도 뇌에 자극을 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중요한 건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꼭 먼 나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동네 뒷산에 오르는 산책도 훌륭한 여가입니다. 자신에게 맞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글쓰기를 시작해 일기를 쓰고 삶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지역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하죠. 이처럼 여가는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서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여가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9째, 마음의 평화와 영적 성장.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가족, 돈, 명예 같은 외부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란 꼭 종교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찾고 삶의 본질을 돌아보는 모든 시간과 활동이 영적인 성장에 해당됩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연 속에서 조용히 걷거나 책을 읽으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을 돌아보다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감사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미움이나 서운함을 놓아줄 용기도 생기곤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루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은 내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철학적인 사유도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남은 시간을 쓰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꼭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적인 평화는 우리가 삶을 마주하는 태도를 바꾸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10번째,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일.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두렵고 피하고 싶은 감정부터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진지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순간이 왔을 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삶의 마무리 아닐까요? 예를 들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거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바람들을 가족들과 나누어 보는 일은 삶을 마무리 짓는 준비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슬프고 무거운 이야기 같지만 오히려 이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삶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내가 내뱉은 숨 하나까지도 감사하게 느껴지니까요. 죽음에 대한 준비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남은 시간 동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이 오늘을 더욱 충실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혹시 미뤄두었던 사과나 고백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을 사랑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결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좋아하는 일을 하며 느긋하게 보내는 시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노후입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해보세요. 오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 내일들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평화로운 시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마음껏 누리시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더 많이 웃고 더 깊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었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숲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